준비가 되시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선 대우조선해양 화도급 피해대책위원회 윤범석 위원장에게 질의한 후 산업은행장님에게 또 묻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부당 화도급 행위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그 피해대책위원회 윤범석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본인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저희들의 억울함을 토로할 기회를 주신 이정문 위원님과 윤관석 위원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대우조선 하도급 피해대책위원장 윤범석입니다. 예, 현재 조선 3사의 불공정 화도급 거래로 인해 화도급 업체들이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해양 플랜트의 과다 수주와 저가 수주로 인해서 조선 3사, 특히 해양 플랜트에 몰려있던 대우조선해양은 많은 양의 해양 플랜트를 수주하였습니다. 그 수주 후 건조 중에 손실이 확인되는 바 그 손실을 전가한 법을 찾아 하청업체를 돌려막기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청업체 돌려막기를 어떻게 했다냐면 하청업체 부당특약을 인해서 하청업체 대표가 잔액증명서라든지 재산세 증명서를 먼저 제출하고 그 부당특약으로 인해서 그 고리로 인해서 그 업체가 파산될 때까지 갈취하고 사유재산을, 그리고 그 업체가 임금 체불될 때까지 방치하는 그런 행동을 일삼으면서 2016년까지 그 형태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예, 20대 국회 때부터 5년째 이 기나긴 싸움을 이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대우조선 해양 문제를 작년에 국감 때 종합감사 때 제가 참고인에 나와서 말씀드린 이후에 여기 이동걸 산업은행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 하셔가지고 산업은행, 그다음에 을지로위원회, 그다음에 대우조선 해양과 하도급 대책위원회에 모여가지고 몇 차례 중재회의를 거쳐서 계속적인 어떤 서로의 자료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였으나 올 4월까지 서로에 대한 입장차가 너무나도 벌어지는 관계로 더 이상 중재에 대한 진도가 없이 현재는 계속 그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 위원장님께서는 오랜 시간이 이렇게 흘렀음에도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 산업은행 주 채권은인 산업은행이 55.6% 정도 가지고 있는 대주주로서 실제 경영에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식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으나 대주주가, 우리나라 대주주는 50%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경영권을 행사하는데, 지금 산업은행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그 국책은행입니다. 그 대우에 또 국민의 혈세가 또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이 방치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또 방어권을 행사한다는 이유 아래 대우조선이 공정위에서 판결한 의결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국내의 최고 로펌을 가지고 개인의 민사까지도 대응하는 그 관계를 지켜보는 것은 이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좋겠습니까? 해결하면? 저희는 회사에서 손해본 금액을 다 받자고 이 자리에서 호소하드린 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기본권과 그 다음에 인권까지 유린당했습니다.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할 수 없습니다. 기금, 여기 신용부금 기금 이사장님 나오고 계시는데 기금에는 모든 기금이 다 연체되어 있고, 또 사대보험 연체,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것이 다 국세부도 연체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들까지, 그 가족들과 그 노동자들까지도 전부 다 수천 명이라는 인원들이 그 부채를 안고 지금 떠안고 5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해 주시고 우리가 최소한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만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또 남은 시간 있으면 묻겠습니다. 회장님, 산업은행장님, 예. 회장님 지금 대우조선해양 피해 하청업체 문제를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초 대우조선해양에서는 경영이 악화된 협력업체와 계약을 종료할 때
업체마다 수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 산업은행 이런 자금 집행에 대해 승인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뭐 어떤 걸 말씀하셨는지 올해 제가 잘 그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과급이 나왔는데 그 부분을 일부 이제 협력업체들한테 나눠주는 사실이 있는 거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부분 좀 이따 물을게요.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문제는 한 해 두 해 문제가 아닙니다. 20대 국회 때 매해 국정감사 때마다 불거진 문제입니다. 올해가 5년 차입니다. 매년 문제 제기가 있을 때마다 은행장님께서는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임하겠다라고 4년째 같은 답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죠, 현재. 뭐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 덧붙여서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시를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와 경영적인 문제로 자기네들이 행동하는 거를 저희가 그거를 뒤집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중재를 하려고 신문진통에 노력해 봤습니다만 첫째는 대우조선해양이 과거에 비슷한 사례에서 소송해서 승소한 경우도 있고요. 또 이 건에 대해서도 지금 법원에 지금 소송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리되면 뭐 처리하겠다는 의사 표시였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는 피해 업체와 대우조선이 생각하는 그 피해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조정해 보려고 해도 한계가 있었다 하는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추가 질의 3분. 네, 좀 이따가 일단 종료하고 다른 분 기다리고 있으니까 쓰고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뭐 중재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윤범석 참고인은 잠깐 들어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용우 의원께서 박선종 참고인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종 참고인 잠깐 앞으로 발언서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